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기말고사 앞두고 우리 수업 시간에 풀었던 7문제 유튜브로 올려준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그거 지금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7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인데 여러분들 빨리 선생님이 일단 지금 야자 감독 중에 중간에 잠깐 나와서 이거 촬영하려고 지금 온 거거든요. 최대한 빨리 좀 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7문제 물론 수업 시간에도 풀었고 설명 다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다시 듣고 싶은 친구는 꼭 그 문제를 풀고서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 화면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서 우리 7문제 풀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요 공급 문제 풀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32쪽에 아이고 없어졌네. 선생님이 문제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자, 이 문제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X제 수요량 및 공급량, 그림은 X제 가격 변화에 따른 Y제 시장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뭐야 왜 이래? 왜 이럴까요? 얘 진짜 왜 이러지? 이게 아닌가? 이거 전자칠판 모드인가 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펜으로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X제랑 Y제는 연관제 관계, X제의 가격이 P1, P2, P3일 경우 Y제 수요 곡선은 D1, D2, D3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 표, X제표를 우리 수업 시간에도 봤지만 P1, P2, P3 했을 때 DS, 우리 수요량 공급량이죠. 60, 40, 50, 50, 그리고 40, 60. 자, 우리 아시다시피 얘들아 균형이라는 것은 내가 늘 얘기했었지만 뭐랑 뭐가 같아지는 지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지점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균형이 될 거야. 그래서 X제에 따라서 Y제가 D1, D2, D3로 움직이니까 이제 수요곡선 D2에서 지금 형성된다는 거 알고 있겠죠. 또 하나 얘들아 보시면 얘는 수요가 많고 얘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P1, P2, P3로 갈수록 가격은 인상되더라. 근데 우리 왼쪽 상황 보면은 D1, D2, D3 가격이 인상될수록 수요는 감소하더라. 자,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연관지는 무슨 관계? 그렇지, 보완제 관계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번 X제와 Y제는 껌 대신 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A반, C반, D반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A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 껌 대신 닭이라는 속담을 몰라가지고 이거 못 푼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신이란 말이잖아. 대신이란 말이 결국 대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Y제 시장의 균형 가격은 5달러, 균형 거래량은 40개다라고 되는데 지금 D2에서 거래가 되니까 6에 50 이죠? 6에 50 그래서 틀렸고 3번 X제 공급 감소는 얘들아 공급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되더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올라가죠. 그러면 균형 가격이 P1으로 변동하는 요인 아니고 P3로 변동하는 요인이 되겠지? 틀렸고 4번 X제 균형 가격이 P3로 변하면 이게 Y제 수요 입장에서는 수요 감소인데 여러분 이렇게 PQ 그래프에서 이렇게 DS가 있는 상황에서 판매 수입은 얘라고 했는데 수요가 감소하면 무조건 P도 줄고 Q도 줄기 때문에 이 판매 수입 PQ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감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 보호번 되겠네. X제 공급량이 모든 가격에서 20씩 증가하게 되면 자, 여기가 새롭게 되는 균형점이기 때문에 D1이 새롭게 균형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YJ 균형 거래량 60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는 바로 밑에 있는 문제였었어. 자, 표는 X제 시장의 균형점의 변동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수를 잘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변동 전 균형 가격분의 변동 후 균형 가격이 1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일치한다는 거고 변동 전 균형 거래량분의 변동 후 거래량이 0.8이라는 건 얘를 A로 두고 얘를 B로 둘게요. 분모를 A 그리고 분자를 B 그러면 A분의 B가 10분의 8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도 사실은 A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즉 다시 말해서 변동전 균형 거래량이 변동 후 균형 거래량보다 크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PQ 그래프에서 균형점이 원래 있었어. 근데 그때 균형 가격과 동일한데 균형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면 수요, 지금 더군다나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다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텐데, 자, 가격은 일치하는데 거래량이 떨어지려면 무조건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들아,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일로 가려면 무조건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돼야 돼. 이때 거래량이 일치해지려면, 그러니까 거래량은 일치한데 가격이 달라지려면 원래점에서 무조건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리고 여기서 줄어들려면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요거 반드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요인이 뭐가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자 수 증가는 수요 증가니까 틀렸고 공급자 수 감소는 맞는 선지. 대체재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는데 대체재 가격하고 본 재화의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 맞는 말이에요. 근데 X대 생산 기술이 향상되는 건 공급 증가 요인. 그 다음에 얘들아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소득 얘기 나오면 소득 감소하면 당연히 수요 감소하지라고 갈 수 있는 게 맞지만 정상재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맞는 얘기고 X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감소. 정답 3번. X의 소비 선호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 요인이고요. 정부가 X의 공급자에게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세금 부과니까 당연히 공급 감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X의 보완재 가격의 하락. 얘들아 보완재 가격과 본 재화의 수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그리고 X를 생산한 기업의 근로자임금이 상승하는 거 공급 감소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 탄력성 문제를 좀 봤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의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번 문제 한번 가보자. 자, 갑국은 출퇴근용으로만 택시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보세요. 갑정의 택시 이용 성향이 수요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금 수준과 무관하게 택시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출했다. 요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좀 빨리 설명해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4만 원을 늘 언제나 똑같이 낸다는 거야. 뭐 2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늘 금액이 똑같다는 거야. 근데 봐봐. 만약에 택시 가격이 5천 원이야? 그러면 8번을 내가 탈 거지. 그래야 4만 원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택시비가 4천 원이 됐어? 그러면 나는 10번을 탈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P가 올라가면 Q도 그만큼 떨어지고 그리고 P가 많이 올라가면 Q는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P 곱하기 Q인 이 판매 수익은 다시 말해 소비 지출액은 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값은 단탄입니다. 그다음에 요금이 10% 올랐을 때 택시비 지출액이 증가했다. 요금이 올랐다. 가격이 오른 만큼 판매 수익이 올라갔습니다. 비탄이죠. 그 다음에 요금 수준과 무관하게 매일 출퇴근 시 택시를 이용했다. 완비탄. 왜냐하면 가격과 상관없이 늘 똑같은 양만큼을 수요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10% 내렸을 때 이용 횟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요금이 10% 내렸는데 이용 횟수가 2배가 증가하면 당연히 매출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 탄이죠. 기업, 가배 수요 곡선은 수직선이다 돼 있는데 수직선은 이렇게 내리꽂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완비탄 얘기예요. 그래서 틀렸고 의뢰 수요곡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라 돼 있는데 작다죠? 비탄이니까.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 그래서 답은 일단 5번 찍어놓고 택시 요금이 10% 오르면 병의 택시 요금 지출액도 10% 증가한다고 했는데 얘들아 얘 맞는 선지일 텐데 완비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프린트에도 나와 있지만 가격 변화율과 판수 변화율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 리을번 정은 탄, 을은 비탄이니까 택시 요금 변동에 대해서 민감한 거 맞겠지. 그래서 다 5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자율 이야기로 좀 가보려고 할 건데 35쪽에 3번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3반을 풀어줬더니 내가 외웠어 이거를 아예. 자, 보자. 근데 마음이 급하다. 자, 국내 금융시장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원래 있었던 균형점에서 이렇게 같은 거래량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수요는 증가해야 되고요. 무조건 공급은 감소해야 되는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수요 측의 요인은 증가하는 요인, 공급 측의 요인은 감소하는 요인 잡아주시면 되는데, 얘들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쪽에서 얘가 뭐야? 빌리는 사람이야, 빌려주는 사람이야? 빌리는 사람이지. 얘가 빌려주는 사람. 돈을 은행에다 빌려주는 사람은 가게가 예를 들면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에서, 우리 한국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자본의 유입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측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기업이 투자한다고 하면 뭔가 공급 쪽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그게 아니라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이 투자라는 소리는 확장, 사업을 확장한다는 거야. 그러면 돈이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업 투자 아니면 가게가 대출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수요 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기업의 투자 증가 다 수요 증가 요인 맞고요. 가계 대출 규제 강화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대출을 못하게끔 강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수요 감소 요인이니까 틀렸고, 해외 자본의 유입 증가는 아까 말했다시피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틀려요. 자, 3, 4호부터 처리해 줄게. 해외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는 거 공급 감소 요인 맞죠? 근데 얘가 수요 감소니까.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감소는 수요 감소 요인이고, 가계대출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얘인데 수요 증가인데, 얘들아 우리 강화, 완화 헷갈리지 마자. 규제를 완화했다는 건 규제를 풀어줬다는 얘기고, 규제를 강화했다는 거는 못하게 이렇게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헷갈리는 게 가계 저축 감소, 공급 감소 맞고, 이자율 하락하면 당연히 공급 감소하지 않나 얘들아. 이자율은 이 은행에서 가격의 역할을 하는데,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공급의 뭐가, 이거는 다른 색깔로 써줘야 돼. 이거는 뭐의 감소? 공급량의 감소. 알겠지? 그래서 틀려요. 다 몇 번 되는 겁니다. 얘들아,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는 공급량, 수요량이 바뀌는 거고, 그 재화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이제 수요의 감소 요인입니다. 요거 반드시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잉여 파트 들어왔고요. 자, 그 중에서 우리 40쪽이었었던 것 같은데, 40쪽에 3번 한번 문제 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40쪽에 좀 더 다음 문제인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건 것 같아. 자, 보시면 이렇게 네모면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느낌이 가지면 돼. 아, 얘는 나한테 면적을 구하라는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왜 굳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하나하나 넓이를 줬겠어.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그래프가 다 한데 같이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A번 X제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수요 증가 요인이라서 X 수요량이 200개씩 변화했다고 하니까 여기 있었던 이 수요가 다 200개씩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요게 A. 다음 X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대. 얘들아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이라는 건 옛날에 비해서 뭘 만들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될 텐데, 자, 얘들아 최소 요구 금액이 200달러씩 변화했다는 건 요 점이 이렇게 200개씩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가 B.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 줬대. 얘들아 보조금 줬다는 말 자체가 공급에 증가 요인이 될 거고, 200달러씩 보조금 줬으니까 여기 있었던 이 공급국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가 C가 된다. 자, 그래서 이 A, B, C를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잡아내고 나서 문제를 풀어놨어야 될 것 같아. 자, A만 발생했을 경우 균형 가격 200달러 상승한다는 게 있는데, A선과 그럼 공급선이 만나는 공급선은 여기네요. 200이 아니라 300.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에서 300이 된 거니까 100달러 상승이지. 그래서 틀렸고, B만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 수입 1만 달러 증가한다 돼 있는데, B와 수요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판매 수입. 그러니까 원래 판매 수입은 여기였는데 새롭게 바뀌는 판수는 요거 보시면 200 곱하기 200이니까 4만 이었는데 3만
이 되죠. 그러니까 1만 달러 감소 틀렸고 C만 발생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3만 달러 증가한다 돼 있는데 자 C선과 수요가 여기네. 자 여기. 자 원래 소비자 잉여는 이거였는데 새롭게 늘어난 것은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늘어났네요.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 보시면은 윗변 2배, 아랫변 3배 더해 주셔야겠죠? 그러고 나서 곱하기 높이 100 나누기 2가 될 테니 500 곱하기 50 해서 25,000달러 틀렸다. 4번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균형 거래량은 100개 감소한다 그랬는데 A랑 B가 만나면 새로운 균형점 여기죠. 원래 균형점 여기였는데 새롭게 바뀌는 균형점이 여기가 되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탑 5번이네. A와 C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균형점은 여기. 그랬을 때 보조금 총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균형 가격과 그때 균형 거래량이 400개고 보면 알겠지만 한 개당 200달러의 보조금 곱하기 200 그래서 8만 달러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문제는 우리 외부 효과인데 얘들아 외부 효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의 소비 측면, 생산 측면 그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의 소비 측면, 생산 측면 반드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실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 원래 이렇게 소비할 말 빠르지 않지 않냐? 아 근데 내가 원래 인간 찍을 때는 좀 말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자 엑셀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이에 대한 오름 분석을 고르는데 S는 사적 비용 그 다음에 S 프라임이 사회적 비용 그럼 여기가 사회비 그리고 사비인 거지 얘들아 사비랑 사회비 중에 지금 어떤 게 더 크다고?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비용이 외부 효과에서 비용이 크다라는 이야기 이꼴 공급이 더 줄어든다라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적 비용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경우는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그렇지 부정적 외부 효과지. 아니 모르겠으면 폐수 생각하라고 했잖아. 폐수 방출하면은 내가 처리해야 될 돈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그 처리해야 될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생산 측면이 될 거고. 그것도 헷갈릴 것 같으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어차피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이 사적 비용을 현실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을 이상으로 보내려면 얘들아 지금 이 상황에서 공급 곡선을 올려야 돼. 그러면 이 최소 요구 금액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을 올리려면 기존에 비해서 뭘 더 부과를 해야 되는 거야? 세금.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지. 자, 보자. 기억,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틀립니다.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야. 다음 니은 생산활동으로 인해 외부 불경제지 부정적 외부 효과니까. 그래서 답은 이미 벌써 디귿 리을에서 5번인 거고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1,000개 많다. 얘보다 1,000개 많죠. 이게 지금 현실을 나타내는 선, 얘가 이상을 나타내는 선. 그러니까 사회적인 최적 거래량보다 시장 거래량이 1,000개 많은 건 맞고요. 리을 정부가 생산자에게 X에 한 개당 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요만큼 2,000원씩 공급곡선이 올라가게 될 거야. 요렇게 올라가게 될 테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 높아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우리 요 문제는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수능에서 외부 효과 무조건 나와.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해. 지금 2018 수능, 2020 수능, 2021 수능 다 지금 외부 효과 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 효과는 여러분들이 형태만 잘 외우시면 경제를 선택했다 수능에서 무조건 3점짜리, 다 3점짜리일 거라면 얘는 2점이네 미안. 얘도 2점이네 미안. 어쨌든 3점짜리 문제 하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국 정부는 X제와 Y제 시장에서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대. 얘들아 생산자에게 외부 효과를 발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결국에는 얘는 생산 측면인데 결국엔 보조금 지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외부 효과고 그리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이 결국 부정적 외부 효과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 긍정적 외부 효과의 생산 측면과 부정적 외부 효과의 생산
측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네. 그랬을 때 결국에는 긍정적이면 여기가 사적 비용이 되고 여기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그것이 되겠지. 그래야 이게 현실이고 이게 이상인데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공급 곡선을 내리게 될 테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림 잘못 그렸지만 수직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긍정. 그리고 이제 부정을 그리면 얘가 사적 비용, 얘가 사회적 비용. 그래서 우리 사적 비용 현실에 있는 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줘야 되는 거지. 최소 요구 금액을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정부 개입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보조금을 주던가 세금을 줬더니 각 재화의 가격 변화율과 거래량 변화율을 나타낸대요. 그랬을 때 X제 같은 경우에는 개입을 했더니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이 떨어졌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보조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대.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게 X제네. 이것이 X제. 그리고 Y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 여기 가격 내려가고 거래량 올라가고 있으니 얘가 Y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 Y제, 부정적 외부 효과 X 이렇게 잡아내시고 이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정부 개입 전 X제 생산 시장에서는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시장, 얘가 사회. 이렇게 되니까 시장 거래량이 더 많았던 거 맞죠? 니은 정부 개입 전 X제 시장에선 외부 불경제라고 했지 부정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틀렸고 정부 개입 전 Y제 시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았다고 작은 게 얘들아 오른쪽에 그려진다고 했잖아. 비용이니까. 그 다음 니은 정부는 외부 효과 개선을 위해 Y제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하면 큰일 나죠. 긍정적인 거니까 보조금 지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2번 적으시면 대학의 한 발짝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 다시 다 풀어봤고요. 이제 기말고사까지 딱 끝내면 우리 한 학기가 이제 잘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우리 마무리해 주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인 경제까지 우리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마저 내장 감독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파이팅!